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오늘 날씨는 덥고, 그리고 날은 흐리고, 좀 푹푹 찌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토요일인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죠? 네, 오늘도 저희들이, 위기의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 네,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다라는 생각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위기다, 이거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죠. 네, 저부터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은 사실 굉장히 암울함을 느낍니다. 암울함을. 네, 암울함을 느끼고 이거 참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죠. 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을 떠나서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 정착을 하러 간다.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면은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을 해주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호주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보면은 워킹 홀리데이 해가지고 일하면서 여행도 하고 그러면서 영어 공부도 하는 그러한 이제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이 젊은이들이 이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일도 하고 이런 식의 경험을 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가지고 일하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 하다가 인제 그다음에는 아예 에 정착을 하는 경우가 많죠. 네, 정착을 해서 그냥 '이번 기회에 해외에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희 제가 저희 직원 한 명도 갑자기 캐나다로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캐나다로 가냐?" 그랬더니 "캐나다에서 뭔가 좀 새로 시작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의 삶에 굉장히 '신물을 느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참 저출산 고령화 이 한국 상황에서 젊은이들까지도 탈한국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대한민국에 답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사실상 심각하게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는 듯하여 안타깝습니다. 이게 나라가 국민이 없으면 그 나라가 제 역할을 못할 텐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것은 지금 인제 이민청이죠, 이민청. 예, 이민청을 통해서 한국의 외국인들을 대거 "외국인들을 들여오겠다." 그래서 외국인으로 농어촌을 채우고 또 "중소기업을 외국인으로 채우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까지도 저출산 고령화의 해답은 어 "이민 활성화다. 이민 활성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인제
저도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한국의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이들이 분명히 '외면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46 조씩 돈을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특히 인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46 조라는 돈을 써도 결국에는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깐 뭐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집 사는 것도 포기하고, 뭐 연애하는 것도 포기하고, 출산하는 것도 포기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대한민국을 떠날 수만 있으면 '대한민국을 떠나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해외 활동할 때도 호주에서 이렇게 젊은이들 만나서 대화해 보면은 참 훌륭한 젊은이들인데 한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정착하고, 해외에서 또 결혼도 해 가지고 자녀들은 다 이중 국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녀들은 인제 이중 국적을 갖고 있고, 또 부인은 보니까 한국 국적을 버리고 부인은 호주 국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인은 호주 국적을, 한국 국적을 버리고,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인제 해외 나가서 그냥 '한국 국적을 버리자.'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분도 30 대인데 아버지는 한국에서 고위직, 네, 고위직 공무원인데, 근데 국적을 버렸어요. 여자분인데 한국 국적을 버리고 호주 시민권을 받아 가지고 호주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그냥 한국 국적을 자기는 버리기로 했다. 그래 가지고 뭐 우리가 인제 청소년들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성인쯤 되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선택을 하는데 결국에는 한국 국적을 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해법이 안 보이는 거죠. 네. 그 뭐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검수완박 문제로 시끌시끌했잖아요. 그럴 때도 "국민 투표를 하겠다." 뭐 인수위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 얘기도 뭐 인제 쏙 들어갔죠.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국민 투표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국민 투표를 요청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인제 국민의 나라가 될 수가 있죠. 그러기 때문에 국민 투표를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인제 우리나라 지금 상황들 보면은 또 인제 경찰국을 또 신설한다 그래 가지고 또 시끌시끌합니다. 네. 뭐 이게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뭔가 짜증이 나는 거죠. 네. 짜증이 나는 그러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짜증을 넘어서서 인제 절망을 하게 되는 거죠, 절망을. 그게 인제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정치권에서 싸움만 하고 또 이기심이 굉장히 강해진 것 같아요, 한국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건설업자들이라든지 부동산 업자들은 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도권 과밀 현상이 좋겠죠. 수도권 과밀 현상이 일어나고 집값이 폭등하고, 그래서 이자
은행에서 대출을 했는데 이자가 또 폭등하고 뭐 이런 정황들 보면은 나라가 그냥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누구 하나 이 나라를 구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정부 입장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이 정치인들이 머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육아휴직 갖고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네. 육아휴직 갖고 해결이 될 것 같았으면은 벌써 해결됐죠. 왜 수백 조를 쓰고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해결 방법은 이미 나와 있는데 딴짓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딴짓만. 육아휴직 해 가지고 육아휴직 뭐 이거 해 가지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은 다 해결됐죠. 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출산하자마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출산하자마자 병원비부터 시작해서 육아비, 예? 교육비, 그러니까 육아비, 교육비, 예?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입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입시 준비를. 그 많은 부모들이 돈만 있으면은 아이들을 해외로 내보내요. 그래서 네덜란드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이러한 나라들은 계속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유학생들을 받습니다. 유학생들을 받고 심지어는 유치원 학생들 같은 경우 유치원에 뭐 엄마랑 같이 왔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일할 수 있게끔 환경을 열어줘 가지고 엄마 아빠가 인제 근로자 비자를 취득하게 되면은 자녀는 학비가 면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이민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깐 이미 뭐 캐나다나 호주라든지 뭐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이민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예. 유치원 아이들이 유학을 왔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캐나다 사람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러니깐 서로 인구 빼가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인구 빼가기. 그래 가지고 부모가 부모한테 취업 비자 주고 부모도 거기서 취업해 가지고 살다 보니까 '아 그냥 차라리 여기 살아야겠다. 우리 아이도 여기 인제 국적 받았겠다.' 하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부모들도 다 시민권 취득하고 영주권, 시민권 취득해 가지고 정착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제 앞으로는 인구 전쟁이거든요. 인구 다 뺏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양육비, 이게 다 이 집단 이기주의. 응? 왜 아이들 옷값이 그렇게 비싸고 아이들 신발을 사 놓으면은 금방 또 자라는데 신발값은 왜 이렇게 비싸고 또 왜 병원비는 이렇게 비싸고, 음? 또 뭐 유치원 교육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어 엄청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저는 자녀들 키울 때 뭐 유치원 교육비 10원 한 푼 지원을 안 해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교육비가 대학 학비보다 더 비싼 거야, 어떻게 보면은. 예.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기들 안 낳아 버리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집값도 비싸. 집도 없어. 거기에다가 또 뭐 출산 비용, 양육 비용, 거기에다가 또 교육 비용, 나중에 또 이 아이 결혼할 때 결혼 비용, 예? 또 이 아이가 집을 얻어야 되는데 주택 비용, 이런 게 계속 희망이 안 보이니깐 결국에는 한국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외에서 이 한국어 학당을 한 30개 이상을 이렇게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제 사무실에 많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 정착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에 한국 기업이 되게 많은 거야. 한 1만 개가 있는 거예요. 베트남만 해도 한국 기업이 1만 개가 있으니까 그냥 '한국 기업에 취업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기업은 해외로 나가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 가서 취업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다가 세금 내고 그 나라 가서 그 나라에다가 돈 쓰고 그러면은 한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사람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돌아오고 많은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네, 정립환 님 반갑습니다. 네, 지난 5 년을 보면 염증을 느낄 만도 합니다. 네, 이렇게 정현철 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냥 이끌림 TV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냥 이끌림. 이거 좋네요. 네, 그냥 이끌리는 거. 네. 이민청이면 외국인들을 모셔올 수 있나요? 전 국제 결혼했고 우즈베키스탄 안에 데려와야 하는데 참 복잡하네요. 2016 년에 27 살에 결혼했는데 사업하다가 망하고 화물 운송했는데 또한 최근 먹고 살려고 공장 일이라도 하는데 자재 없다고 일 잘리고 그냥 일하다 안 맞아 잘리고 참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결혼을 하셨으면은 그 비자로 인제 결혼 비자로 들어올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부인 측에서 인제 그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 가지고 비자 신청을 하게 되면은 결혼 비자 F6 비자를 받고 네 그리고 들어오게 되죠. 네. 그렇게 인제 비자를 받는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인이 그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결혼 비자를 신청할 그러한 서류들을 접수시키게끔 하고 남편은 그 서류를 준비해 주는 역할이 필요한 거죠. 네. 이런 게 인제 뭐 이민청이 생기게 되면은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외국인 정책이 뭐 다문화 가족은 여성가족부, 또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또 뭐 여행 쪽이다 그러면 또 문화관광 뭐 여행객 외국인 여행객이다 그러면 또 문화관광체육부, 또 거기에다가 외국인 환자들이다 그러면 또 그 보건복지부 이런 식으로 막 찢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이민청으로 하나로 통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뭐 그런 것도 중요한 거지만 사실상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에 "위험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정현태 님. 네. 질문 좀요. "혹시 교수님 백신 접종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어 불신들이 저는 좀 있었고요. 그래서 백신 접종하지 않았고요. 예. 그 백신이 좀 이렇게 보다 뭐 예를 들어서 부작용에 대한 면책이라든지 또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의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네.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자연 면역도 많이 생겼죠. 네. 자연 면역 생기고 뭐 지금 면역 상황들이 인제 다양하게 결과치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네. 예전엔 위조 비자도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네, 지금도 위조 비자가 굉장히 많고요. 네, 그게 인제 그 나라, 예를 들어서 그 뭐 어 캄보디아다, 뭐 베트남이다, 중국이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위조 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조로 서류들을 위조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와 가지고 인제 불법 체류를 하는 거죠, 불법 체류.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네. 강현철 님. 네. 백신 3차 화이자인가 뭔가 맞았는데 2-3일 아프더라고요. 네. 백신 접종해서 일 그만두기도 하고 백신 안 맞으면 취업 못 한다고 뭐라고 참, 네. 거의 강제 수준이었죠, 강제 수준. 네. 그렇습니다. 네. 정현태 님. "저도 미접종자입니다. 혹시나 해서 교수님께 도움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 미접종 뭐 지금은 인제 뭐 모든 게 그렇잖아요. 자연 면역이 있고 백신을 맞아서 면역을 획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앞으로도 조사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윤석열 정부는 좀 낫겠죠. 네. 그래서 전 정부 문 정부는 신뢰도가 너무 떨어졌고, 그리고 일 진행하는 게 굉장히 좀 국민들이 좀 이해할 수 없게끔 하는 부분들이 많았죠. 네. 이런 것들이 좀 나아지길 바랍니다. 네. 양정자 님. "저출산 이유는 사기꾼 나라에서 키우고 싶지 않은 이유죠."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네. 진짜로 많은 어느 정도 환경이 되는, 네, 그러한 분들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유학을 많이 가요. 예. 뭐 많이 갑니다. 네. 뭐 캐나다 뭐 이쪽으로 많이 가죠. 캐나다라든지 네덜란드 쪽도 많이 가고, 네, 그리고 뭐 호주나 또 뉴질랜드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그쪽에 인제 어느 정도 상식이 통하니깐 그런 데 가 가지고 결국에는 정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민청을 만든다."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 투표권,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사회 통합, 대한민국에서의 정체성 문제라든지 이런 통합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만 해도 우리는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더 강하다,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고, 미국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민 국가가 되면은 우리는 대한민국인이다 이런 정체성보다 그냥 한국을 막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한국에서 많은 불법 체류자가 만들어지고, 또 한국의 각종 위조 서류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혼란 속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뭐 저도 해외 생활을 안 했으면은 제가 이런 걸 모르는데, 제가 해외에 5 년을 거주하면서 그러면서 그 비자 문제들,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나 뉴질랜드라든지 호주라든지 또 뭐 프랑스라든지 네덜란드, 뭐 또 몰타라든지 또는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과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은 그런 이민 법 체계가 잘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도 이민성이 있거든요. 그 이민성에서 처리를 하는데, 호주도 문제가 심각한 게 이민성을 예를 들어서 중국인들이 장악한다고 합시다. 중국 출신 중국계 호주인들이 이민성을 장악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자가
본국 중국과 호주에서 각종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 감아 줄 수 있겠죠. 뒷돈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호주의 안보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민청을 만들었는데 이민청을 중국인들이 중국계 한국인들이 장악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계 한국인들이 이민청을 장악했어요. 예, 그러면 중국인들에 대해서 뭐 서류들도 좀 눈 감아 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은 호주를 보니까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민성에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 서류를 본다 그러면은 중국계가 잘 알잖아요. 예, 중국어도 다 알고 그 영어도 아니까 그러니깐 그 사람들한테 주로 맡기는 거예요. 맡기니깐 그게 어떤 호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제대로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비리에 연루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나라 망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국도 이민청이 생겼는데 이민청에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 출신 베트남 출신의 한국인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베트남 쪽을 담당을 하고 또 중국 출신자들이 중국 출신 한국인들이 또 중국 쪽을 담당하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서로 뭐 이렇게 눈 감아 줄 수 있고 또 본국에서 뒷돈을 받는 거죠. 본국에서 뒷돈을 받고 이쪽에서 인제 처리를 쉽게 해 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하냐면은 겪어 봐서 알아요, 겪어 봐서. 호주에서 에 이민성에서 특정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 출신자들이 담당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리 문제로 인하여 그런 게 공론화되는 그러한 일이 많습니다. 근데 한국도 언어 문제 때문에 인제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미얀마 쪽은 미얀마 출신 한국인들이 맡는 게 좋겠습니다 했다가 인제 그게 더 큰 비리의 구덩이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한국인들도 뭐 영사들이 비자 비리를 저지르고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이 비자 비리를 저지르는데 이민청이 만들어지고 그 이민청에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한 외국인들이 이민청을 장악한다. 그러면은 한국의 그 외국인 유치에 큰 구멍이 뚫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알지 모를지 또는 알고도 그냥 그렇게 놔둘지 저는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학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학들도 이게 언어가 안 되니까 언어가 안 되니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대학에서 교수가 이 교수가 인제 그 베트남 출신 교수였어요. 근데 이 교수가 그 외국인 유학생 쪽 파트를 맡고 있는 거예요. 맡고 있는데 그러면 인제 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해서 그 대학에 지원을 했으면은 공정하게 심사를 해 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 교수가 저랑 만나는 것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저랑 만나는 것을 피합니까? 그래 가지고 제가 만나길 원합니다. 학생들이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공정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가 나중에 보니깐 그 베트남 본국에다가 다 그 브로커들을 깔아 놓고 거기서 그 브로커들과 손을 잡고 합격 불합격 이런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게 인제 저한테 근거가 하나 잡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제 그 대학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대학교 그 담당 원장을 "내가 인제 만나길 원한다." 해 가지고 약속 시간을 잡았거든요. 약속 시간을 잡았는데
하루 전에 취소를 해 버리는 거예요, 그 대학 원장이. 그래 가지고 어 그 "왜 갑자기 하루 전에 취소를 합니까?" 그러니까 벌써 인제 이렇게 공작이 들어간 거죠, 공작이. 예,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 지역에, 그 지역에 그 국회의원, 네, 그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관계된 이런 분들하고 이런 걸 논의했어요, 제가. 논의해 가지고 나중에 그 교수를 한번 조사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런 위험이 있다. 나중에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니까 나중에 이렇게 그 해임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예, 그게 대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제 앞으로는 이민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 이민청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이 아주 심각한 그러한 문제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문제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코코마미 TV님, "아빠가 백신 후유증 생기고 안 맞은 게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네. 가족 친지들 모두 놀라서. 그 제가 그 뭐 전에도 정인태 신지식인 TV가 정지를 당했잖아요. 그 정지당한 게 제가 그 집단 면역에 대해서 그 자꾸 그 백신 맞고 했는데 "왜 그게 안 생기냐." 그런 영상, 그리고 또 왜 백신을 두려워하면서 부작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면책특권을 줬잖아요. 면책특권. 그러니깐 백신 제조업체에서 왜 그런 조건을 내세웠고 그리고 왜 그걸 정부가 수용했냐. 이런 발언을 했죠. 그리고 그거는 저는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 네. 왜 그런 식으로 했냐. 그리고 백신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 이거 반드시 특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바른 소리 했다가 인제 정지를 맞게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백신도 주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마 백신 만들었는데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부작용 책임지는 것, 이런 것 때문에라도 '백신을 못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백신을 못 만들었고 안 만들었는가. 또 이러한 문제들 항상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네, 정의파님. "공무원들은 국민 아닌가? 애국심이 그리도 없는가?" 제가 공무원을 해 보니까 공무원 사회하고 민간인 사회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인 사회는 내가 돈을 벌지 못하면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죽어야 됩니다. 근데 공무원 사회는 시간이 지나면 월급이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뭐 저도 교육 공무원으로 있었지만 열심히 하면은 눈치를 주더라고요. 열심히 하면 눈치를 줘요. 그래서 뭐 훌륭한 분들도 계시겠죠. 네. 훌륭한 분들도 계시겠는데 그런데 같이 이렇게 뭐 심지어는 어디 그 저 구청에서 양심 선언을 했잖아요, 공무원이. 공무원들이 야간에 근무 안 하고 근무한 것처럼 지문 인식하고 그리고 돈을 타먹는다 해 가지고 양심 선언한 것처럼, 그래서 공무원 사회는 그냥 한 달 지나가면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간인 사회에서 뭐 직원들 같은 경우는 직원들 또는 자영업자만 해 봐도 이 경영을 하신 분들은 아마 피가 마를 겁니다. 매달 피가 마를 거예요. 뭐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죠. 네. 뭐 직원들도 회사 안 되면은, 회사 망하면은 일자리 다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한마디로 자기 임기 때 자기 임기만 잘 지나가면 되겠죠. 그런 생각들을 주로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일반
뭐 이런 민간인들은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되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그 뭐 구멍 가게를 운영하더라도 자영업자들이 더 경제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엠마님, 네. 교수님께서 백신 문제 때문에 지난 방송 정지당한 것이며 앞으로 중국 간첩 방송도 하면 안 됩니다. 네, 중국 간첩 방송 하니까 또 이렇게 막 제재를 걸고 또 뭐 이렇게 오늘 이게 다 많아요 이게. 예. 그냥 뭐 제가 올리는 영상마다 다 제재를 걸더라고요. 그냥 오늘은 '사람은 왜 사는가.'라는 걸 올렸는데 그거를 제재했어요. 그래서 아니 사람이 왜 사는가 하면서 제가 뭐 딴소리 하겠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개성을 꽃피우고 '나답게 살기 위하여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제재 대상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상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마음을 비웠어요 다. 마음을 다 비우고 그냥 내가 그냥 소신껏 방송하고 네 그리고 어 그렇게 하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네, 교수님 쓸모없는 공무원 숫자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그냥 줄인다 그러면은 반발이 엄청날 거예요. 예, 반발이 엄청날 텐데 그게 아니라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를 하면서 공무원 수를 줄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를 전개합시다. 그렇게 해서 나라의 돈을 아끼고 세금 도둑을 잡아내고 그리고 나서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를 시행합시다. 그러면은 공무원들도 공감할 거예요. 공무원들도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네. 공무원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인제 한 공무원한테 굉장히 크게 다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명백한 잘못을 법률적으로 저한테 여러 번 해 가지고 뭐 저도 인제 법을 다 찾아 가지고 "자 법 몇 조항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했더니 공무원이 막 울더라고요. "선생님도 공무원 해 보셔서 알잖아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위에서 시켰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예. 그래서 상명하복. 예. 그래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미안하더라고요. 뭐 저도 인제 공무원 사회가 뭐 위에서 시키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러니깐 공무원이 막 울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네. 공무원 사회도 너무너무 썩고 부패한 것 같아요. 뭐 LH공사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도 괜찮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 분위기가 그냥 고양이가 돼 가지 않을까요? 고양이. 예. 생선이 너무 많으니까 고양이가 돼 가지고 생선을 먹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뭐 공무원들이 구청 공무원이 115억을 횡령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예. 뭐 공무원들이 횡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정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의파들이 곳곳에 퍼지내야 국민과 나라가 삽니다." 네. 이거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부가 그동안 뭐 200 조를 썼네, 300 조를 썼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직무유기예요. 이거 200 조, 300조 썼는데도 결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책임도 안 져. 이 사람들은 책임도 안 져요. 임기 있다가 나가면 그만이야. 그쵸? 그리고 자기들은 아마 '해외에 다 준비해 놓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에서 사실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이제는 아무리 뭐 "200 조, 300조 써도 안 된다." 하니깐 "이민청 만들자, 이민청." 이민청 만들어서
외국인들 들여오자. 이거밖에는 이들이 지금 내세울 수 있는 정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농어촌에 일할 사람 없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일할 사람 없다. 그러니까 지금 뭐 외국인들 계속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불법 체류가 40만이 되고 이 불법 체류 문제를 신고를 해도 안 온대요. 네, 안 오고 그리고 이 사람들 법무부 얘기하는 거는 담당 직원이 몇 명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이 외국인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불법 체류 문제부터 시작해서 외국인과 한국인들의 갈등 문제 그리고 뭐 농어촌은 외국인들이 점령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제가 뭐 혐오증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외국인 제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인데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정치를 엉망진창으로 해놔 가지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호주만 해도 딱 체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관리 체계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관리 체계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표권이니 뭐 외국인들한테 국적을 수여하는데 뭐 중국인들이 특혜를 받느니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한국이 더욱더 희망이 없어지게 되고 많은 젊은이들이 기회만 되면은 해외로 나가겠다. 지금 뭐 코로나 풀리니까 바로 호주 쪽에서는 한국 젊은이들 18세 이상 해 가지고 워킹 홀리데이 영어 공부하면서 이렇게 일도 하면서 호주도 여행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러다가 인제 그냥 유학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가지고 거기서 뭐 전문 학사라도 받으면은 그냥 뭐 취업 비자 받고 영주권 받다가 보면은 그냥 호주 시민권 받아서 호주인으로 살아야겠다. 그냥 한국 국적을 버리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그런 상황들이 많아지고 한국에 살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 심각하지, 국민연금 문제 심각하지, 국민연금 고갈된다라는 얘기나 들리지. 응? 그리고 저출산에 또 비혼에 비출산, 또 노인 빈곤율에 자살률 1위, 거기에다가 가계부채 1위 이런 얘기 들리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을 떠나는 거죠. 이거 아마 제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한국을 떠나는 기업들. 그러니까 한국을 떠나는 기업들 해가지고 해외 취업하겠다라고 또 해외 취업 프로그램으로 국민 세금을 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해외 가서 취업하라고 그래갖고 뭐 K 무브 프로그램 해가지고 무브 프로그램이 이제 해외에서 취업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돕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외 취업 프로그램을 돕는다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쓰는 거죠. 그게 해외 기업들을 국내로 다시 들어오게 해야 하는데 뭐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꾸 해외로 나가고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고 외국인들만 한국에 채워지면은 한국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굉장히 심각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투게이트 드라군님, 제조업 부문 건설 노동직을 외국인들에게 의지하고 있으니 난처한 입장입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날이 온다. 외국이 천국이 되면 큰일 나요. 이게 이제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한국 젊은이들이 해외로 나가,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 정부는 한국 젊은이들한테 해외 취업해라, 해외 취업 프로그램 장려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한국은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와. 그러면은 외국인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 외국인 투표권도 줬어.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야, 예를 들어서 중국인들이 야, 우리 지역에 중국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국 출신 중국계 한국인 밀자고 해가지고 중국계 한국인이 국회의원 되고 친중 정책들 펼쳐나가고 그러면은 한국은 그냥 뭐 껍데기만 한국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리고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유턴시켜야 되고, 해외 기업들을 국내로 유치시켜야 되고, 그리고 외국인 인재들을 우리가 유치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지금 인구 전쟁이기 때문에 외국인 인재들을 유치하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면서 탄탄하게 가야 돼요. 미국만 해도 이민국가다 하지만 미국이 출산율이 한국보다 2배가 높습니다. 그 유지가 되죠. 근데 한국은 출산율이 세계 꼴찌인데 여기서 이민국가로 간다? 초등학생이 제 얘기를 들어도 이해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저출산이 세계 최고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민청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외국인 유치에만 열을 올린다? 그러면 한국의 미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네, 한국인들이 아마 금방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네, 나라를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땐 출산들 생각하겠죠. 양정자님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네, 청풍명월님, 개인주의 사기공화국에서 자식 낳아서 본인도 고생, 자식도 고생. 이거예요, 바로. 예. 그래서 뭐 전문가들이 저출산 고령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연구비 쓸 거 없어요. 46조를 뭐 연구비로 얼마 쓰고 그거 필요 없다니까요. 국민들 얘기 들어보면 답이 나와요, 그냥. 예, 이거예요, 바로. 자식 낳아서 본인도 고생, 자식도 고생하니까 국민들이 자식을 이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김태영님, 네, 안녕하세요. 또 남파누님, 청년들 일 안 하니 결혼 안 하니 아이 안 키워요. 강력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20년 전 핸드폰, 이 학생들 정신병자로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음란물로 학생들 키워. 핸드폰, 인터넷, 주민등록번호 입력해서 해지 기능, 특허 출원, 삼성전자의 특허로 안 받는다는 생산 공급하자, 생산 안 하면 망한다고 경고. 청년들 매월 900만 원 용돈, 일 안 하고 자녀 안 키우면 청년들 총살. 네, 이런 남파루님이 글을 쓰셨습니다. 네, 앤드레슨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정인태 자유와 정의 채널에 글을 쓰셨고요. 남파루님, 정인태 국민주권TV에 글을 쓰셨습니다. 양정자님, 네, 정인태 글로벌교육TV 글을 쓰셨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다양한 채널로 같이 방송을 하고 있고요. 네, 유튜브가 또 정지를 지킬 상황을 대비해서 다양한 채널에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네, 정인태 신지식인 TV 커뮤니티에 가면은 우리가 함께 지금 국민 동의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 동의 청원 해서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국회 예산 국민 투표제, 국민투표 시민발언제, 부정선거 특검 국민 제한제, 국회 예산 거부권, 네, 상속세 증여세 폐지,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이러한 국민동의 청원하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국민동의 청원에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국민동의 청원,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있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가면은 그러면은 국민들이 한 달 안에 100명이 동의를 하게 되면은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다시 한 달 안에 국민들 5만 명이 동의하면은 국회의원 10명이 국회에서 발의한 거와 동일한 효력이 발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하여튼 저희 좀 채널이 계속 알려져서 국민동의 청원을 우리가 좀 힘있게 전개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들이 정예군 지금 한 100명 정도 정예군이 모여 가지고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시키는 일까지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네. 한 100명 정도가 동의하면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니까 뭐 300 명, 400명 이렇게 동의하는 그러한 일들이 알려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많은 분들도 계속해서 알려질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길 바랍니다. 네. 생기님, 목사님들도 교수님 유튜브 보고 공부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설교 시간에 외치는데 다른 건 말 없다. 아는 게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양한 지금 평생 교육 시대니까 네 평생 공부를 해야죠. 네 평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뭐 과학 다 계속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바른 방향을 향해서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우리나라 인제 그 이민청이 만들어지면서는 빠르게 이민 국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저는 인제 뭐 다문화, 다인종, 다민족 국가에 대한 편견은 없어요. 편견은 없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한국, 그 속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그동안도 전라도, 경상도 나누고 싸웠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많은 또 외국인들과의 갈등이 에 퍼져나올까, 그런 게 걱정이 되고 또 중국이나 북한의 공작, 이 공작 속에서 대한민국이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러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게 아주 심각한 문제죠. 네.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너무나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는 참 심각한 거예요. 고령화는 극고령화로 가고 저출산은 무출산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무출산.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30년 후에는 피부양자와 부양자가 인제 역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부양을 받을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되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은 10명 중 8 명이 "저출산 고령화 해결이 급선무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네. 국민들 10명 중 8 명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자기들 특권만 쌓아 올리는데 주력을 하고 있고 자기들의 그 권력 다툼에만 힘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이 고령화 문제가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제 사회 문제들, 사회 역동성이라든지 사회 문제들을 계속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부터 시작해 갖고 사회, 가정 아주 총체적인 문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데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가슴 아픈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출산 고령화로 건설 현장도 멈추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인제 반기문은 "저출산 고령화는 이민 정책이 해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민 정책이 해답이고 이민 적극 개방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인제 어쩔 수 없이 이민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와 버린 겁니다, 지금.
네.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그냥 이민을 적극 개방해 버리고 그다음은 인제 또 엄청난 외국인 갈등 문제, 외국인 투표 문제, 또 외국인과 한국인들 간의 주도권 다툼 문제 해 가지고 한국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인제 어쩔 수 없이 인제 외국인들 쪽으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현실. 그래서 인제 저출산 고령화를 이제는 인구 정책을 바꿔 가지고 적응하자. 저출산 고령화에 적응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상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를 시행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인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기본소득 국민 배당을 통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들이 적어도 안정이라는 심리적 부분이 작용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불안정으로 가게 되면은 이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지방 소멸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뭐 대학들 폐교 그리고 지방에는 병원이나 유치원, 학교가 없으니깐 수도권 과밀 현상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청년들은 다 서울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에도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서울로 왔는데 서울에 왔더니 집값은 비싸고 비혼 비출산하고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이게 지옥인가? 이게 아니면 현실 세계인가?' 하다가 '아 그냥 해외로 나가자.' 호주에 나가 보니까 '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도 사는구나.' 그러면서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호주, 캐나다, 뭐 뉴질랜드 쪽으로 나가 가지고 한국은 더욱더 '우리는 인제 외국인들만 계속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 가지고 외국인들 체류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계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력 부족하다. 외국인 체류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급격하게 다문화 다인종 다민족 국가가 된다. 그런데 다민종, 다인종, 다민족 국가가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가. 미국은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국민연금도 고갈 시점에 와 버리고 저출산 고령화가 인제 한국의 존폐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정부 입장에서는 인제 "저출산 고령화를 우리가 그동안 200조 300조 돈을 써 보니까 안 되더라." 이러는 거예요. "안 되더라. 그러니깐 이제는 외국인들을 체류시키고 외국인들을 늘리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민청을 만들고 "외국인들을 대거 들여오자." 그 시골의 빈집들은 외국인들이 체류할 수 있는 집으로 바꿔 주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18년 전에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던 이유가 한국의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한국어 교육과 제대로 한국의 역사 교육, 한국의 정체성, 이 홍익 인간 정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이 홍익 정신, 홍익 인간 이념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이 한국이 결국에는 '이민 국가가 되면서 무너진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미국이나 호주는 이민 국가가 돼도 무너지지 않아요. 이미 거기는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 이민 시스템이 돼 있는데 한국은 이민 국가가 되면은 무너집니다.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한국이 이민 국가가 되면서 이게 정치꾼들이 20년 10 년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표권하고 북한, 중국이 공작하고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서 한국이 좋아서 한국의 정체성이라든지 한국어라든지 한국 역사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한국에 돈 벌러 왔고 그냥 한국에서 그냥 나는 뭐 돈 벌어 가지고 자국으로 돈 보내고 뭐 이런 식이라면은 한국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현태 님. 공병호 박사님 쪽도 우리 교수님이랑 100% 이해타산이 맞진 않아요. 맞는 부분만 가자는 거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네. 뭐 공 박사님도 뭐 '양심적인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힘당 그러니까 국힘당 뭐 황교안 총리도 그렇고 국힘당 쪽에 기울어 있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의 순수하게 국민을 생각하는 세력들이 그러한 세력들이 뭉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갤럭시 스타님. "난 한국인들은 답이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 우리가 인제 한국 상황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참 많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민 국가로 가게 되는데요. 인제 제가 이 한국의 앞으로의 이러한 미래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프랑스가 어떻게 이민 국가로서 왜 유럽이 이민에 대해서 반대 쪽의 입장을 많이 섰는가. 이게 사회적 갈등이거든요. 테러 막 이런 갈등 문제. 그런 건데 문화적 갈등도 많죠.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 제가 좀 짚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지방 소멸이 일어나니깐 인제 "지방에 빈집을 외국인 거주 시설로 만들자." 그리고 "농어촌에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 비자를 주자." 그리고 "중소기업하고 농어촌에 외국인들을 비행기를 띄워서라도 73,000명 우선 데리고 오자." 이런 정황인데 인제 이렇게 되면은 인제 한국이 외국인으로 채워져요. 그러면은 저출산 고령화로 외국인들이 채워지고 외국인들과의 갈등, 프랑스에서 막 외국인 폭동이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갈등들이 인제 생기게 되면은 사회 통합에서 실패하게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게 됩니다. 앞으로 한국이 한국인, 외국인 갈등 문제가 굉장히 심화되겠구나. 이러한 문제 속에서 누군가 공작만 부리면은 대한민국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정황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문제를 짚어보고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의 대한민국이 저출산 고령화를 주제로 이번 시간에 다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또 이 자살률이라든지 또는 가계부채 또 교육 문제 또 뭐 각종 강력 범죄 문제 또 인제 이미 지금 시작된 이러한 외국인 불법 체류 문제라든지 또 중소기업 문제들 또 정치 부패 문제들 이런 것들 다루다 보면은 아마 좀 가슴이 답답해져 올 겁니다. 네. 계속해서 위기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가 결국에는 정면 승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외국인 정책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기본소득 국민배당제를 시행할 그러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야 한다. 지금 뭐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한국의 외국인 유입, 뭐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